오늘은 아무래도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좋겠어. 네, 안녕하세요. 카운티 캠핑카에서 서식하는 남자, 인생을 모험하는 유튜버 캡틴 또라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행기가 아니에요. 제가 평소에 생각해왔던 하고 싶은 이야기를 편하게 털어놓는, 다만 지루하지 않게 캠핑이나 아이들 영상을 배경으로 쓴, 그렇기에 그냥 마음 편하게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사는구나 하며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번 이야기의 주제는 연애와 결혼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자, 결혼이란 무엇인가? 아니, 그 전에 왜 하고 싶고 왜 필요한 것인가? 가장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가정과 가족을 이루기 위한 법적인 틀이 되지 않을까요? 뭔 짓을 해도 사람은 평생 혼자 살기 힘들어요. 그렇기에 평생을 함께 살아갈 반려자가 필요하고, 남녀가 함께 살아가며 자식을 만들고 가정이라는 튼튼한 울타리 속에서 서로 의지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튼튼한 울타리를 법적인 시선에서 본다면 혼인신고와 출생신고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신과 반려자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엔 당연히 마음이라는 게 있지만, 그 마음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관계를 눈으로 볼 수 있게 증명해주는 게 이 법적인 서류, 혼인신고와 출생신고, 가족관계 증명서란 이야기죠. 이 법적인 서류는 세상을 살며 사회적인 관계를 맺을 때 외부로부터 자신의 가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지켜야 할 책임과 역할이 있는 사람에겐 튼튼한 방패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결혼에 대한 가장 간단한 정의예요. 그리고 다른 방면으로 생각해본다면 조금 변질된 의미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가를 표현하는 수단? 저만 유독 한국 사람들이 더 그렇게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동네 사람들은 남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가를 너무도 과도하게 신경을 쓰고 사는 것 같아요. 자신과 결혼하게 될 반려자가 어떤 스펙과 능력을 갖고 있는지, 내 자식이 우수한 유전자를 받아 얼마나 높은 곳에 올라가는지, 남들에게 내 가정의 좋은 모습을 자랑하고 싶은 건 나쁜 게 아니고 당연한 거긴 해요. 아마도 사람 심리나 본능에 그런 게 있겠죠? 그런데 이걸 주객전도라는 말을 쓰던가요? 메인과 보조가 바뀐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놓치면서 덜 중요한 것에 과하게 집착하는 건 아닐까요? 단적인 예를 들자면, 상대방의 외모나 수입만 보고 덜컥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 인간성이 쓰레기라 폭력에 시달리다 이혼하게 된다든지, 자식이 공부만을 강요해 높은 성적과 학력을 얻었지만 극심한 우울증이 생겨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든지 등 섣부른 판단과 부족한 경험이 초래할 끔찍한 비극. 결혼을 결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연애 파트로 넘어가죠. 이 부족한 경험을 채우는 유일한 방법 말이에요. 정말 운 좋게 별 경험 없이 딱 맞고 잘 맞는 좋은 사람을 만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 행운도 상대적인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다 운이 좋다면 행운이란 단어는 필요도 없겠죠.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완전 이상형의 좋은 사람이 툭 떨어지는 행운을 바랄 시간에 일단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개나 소나 이것저것 다 만나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올바른 판단은 충분한 경험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멋지고 좋은 사람이라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난다고 나한테도 좋은 사람일지 어떻게 할까요? 나와 함께 살아갈 사람을 고르는 거예요.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아요. 스스로 생각해야 되고,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하고,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다양한 연애 경험을 통해 정보를 모은 다음에 결정해야 합니다. 저의 경험담과 그로 인해 깨달은 것들을 이야기해 볼게요. 남녀가 연애를 하게 되면 당연하게도 함께하게 될 행복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잖아요. 경험이 많이 부족한 첫 연애 때 막연히 이런 생각을 해본 것 같습니다.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할 만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결혼하기 전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되는 시간은 동거해보면서 같이 살아본 다음에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이죠. 나름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얘기해봤는데 돌아온 대답이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결혼할 사람이라도 결혼식 날짜 받고 예식장 잡고 청첩장 돌리기 전엔 동거도 하면 안 돼.
이 친구는 결혼만 한다면 무조건 다 행복해지고 모든 게 만족스러울 거라 믿고 사는구나. 게다가 둘이서 먼저 행복해진 다음에 셋을 원하는 게 당연한 순서인 줄 알았는데, 난 행복한지도 잘 모르겠는 상태에서 내가 직업군이니까 안정적인 직장이 있으니까 셋이 되는 것부터 먼저 집착했던 건 공포심마저 느꼈습니다. 행복해지려고 결혼하는데 결혼한다고 무조건 다 행복한 건 아니겠구나 라는 배움을 얻었던 경험이었습니다. 다음은 제 인생 역대급으로 최악의 불행에 대한 이야기예요. 평택에서 원주까지 장거리 연애를 해본 적이 잠깐 있었는데, 월요일 차 끌고 원주 가는 길 고속도로에서 타이어 파스로 폐차사고, 화요일 바이크 타고 서울에서 데이트하다 평택 오는 길에 사고, 수요일 군인 때 모은 적금 깨고 중고 레이 구매, 목요일 이별 통보, 금요일 평택항에서 해고 통보, 그 후 잘못된 길로 빠져 적금 깬 돈을 잃게 된 것까지. 와, 지금 생각해도 일주일 만에 저런 일들을 한 번에 다 겪고 왜 살아남은 거지? 싶은 불행과 절망 속에서도 어렴풋이 살아야 할 이유와 살고 싶은 이유에 대한 생각을 가졌나 봅니다. 살아야 할 이유라면 당시 제 첫 반려동물인 젖소였고, 살고 싶은 이유는 앞으로의 인생에서 또다시 이런 거대한 불행과 절망이 무섭게 몰아칠 때 내 옆에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해줄 사람이 있어줘야 버티고 살 수 있다는 신념이 생겼기에, 제 인생의 목표는 나를 버리지 않고 옆에 있어줄 사람, 즉 살고 싶은 이유를 찾기 위해서라는 깨달음을 얻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그래도 나름 아직까지도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친구예요. 남자로서 여자에게 사랑받는다는 게 어떤 건지 충분히 배웠고,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관계가 이런 거구나 싶었고, 진지하게 결혼까지 생각하고 함께 살고 싶은 반려자에 대한 기준을 깨닫게 해준 경험이었죠. 어쩌다 그 친구 부모님께 인사까지 드렸을 정도로 진지했지만,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결혼을 생각하기 전에 한 번 더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관문이 있었습니다. 연애랑은 다른 거잖아요. 평생 함께 살아야 하고 평생 함께 있는 순간이 즐거워야 합니다. 어느 누구라도 그 순간이 고통스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연애가 이별할 이유를 찾기까지의 과정이라면, 결혼은 이혼하게 될 이유가 없다는 믿음이 생긴 다음에 해야 돼요. 앞날이 너무 빤히 보였습니다. 바이크나 캠핑 때문에 이혼하게 될 미래가. 바이크 타고 함께 좋은 경치 보며 여행하는 게 저에겐 행복이었지만 그 친구에겐 불행이었고, 집순이였던 그 친구를 두고 혼자라도 캠핑을 떠났던 제게 외로운 캠핑은 충분히 불행이었습니다. 불행도 불행이었고 서로가 원하는 미래가 다른 방향이었기에 충분히 대화했고 받아들였고 좋은 추억만 남기며 웃으며 끝났습니다. 마치 키우던 반려동물이 나이 들어 무지개 다리를 건널 때 당연히 떠나보내야 할 마음만큼이나 끝이 정해진 관계였다고 생각해요. 할 말이 너무 많았나 봅니다. 분량이 엄청나네요. 다른 만남과 다른 이야기도 더 있지만 지루하실까봐 캠핑카 이야기와 결론으로 마무리 들어가 볼게요. 함께 바이크 타는 걸 즐거워하는 아이를 만났고, 함께 레이 타고 드라이브하며 차박하는 것도 즐거워했고, 함께 놀러갈 때 댕댕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것도 좋았습니다. 만약에 주 2일 근무하면서 주 5일을 놀러 다녀도 생계에 지장이 없다면 하루는 바이크 타고 하루는 드라이브하고 2박 3일 캠핑 다니고 놀았겠죠. 하지만 현실은 주 5일 근무하고 이틀 쉬기도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가? 그렇기에 하루 이틀을 쉬더라도 효율을 극대화시켜서 최대한으로 놀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노는 게 제일 좋으니까요. 그리고 갖가지 고민 끝에 답을 찾았습니다. 바로 모터홈. 댕이 냥이들도 함께 놀러 다닐 수 있고, 사랑하는 애인이랑 같이 드라이브도 하면서 차박도 가능하고, 바이크 싣고 다니면서 경치 좋은 라이딩 코스를 함께 달리는 방법, 그리고 더 나아가 모터홈에 애인과 아이들과 바이크를 싣고 한국을 떠나 유라시아를 달리고 자유롭게 세계를 여행하는 꿈. 당연하게도 그 어린아이는 저와 같은 꿈을 가질 생각이 없었고 저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갈 아이가 아니었기에 안 좋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결혼? 그거 굳이 꼭 해야 되나? 안 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원래 뭔가를 포기하고 뭔가를 선택하는 과정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현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겐 충분히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는 것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합니다. 고리타분한 옛날 사고방식을 깨고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꼭 그렇게까지 의무적으로 나이가 차면 결혼을 해야 되고 좋은 아파트에 살아야 되고 직업이 안정돼야 하고 자식을 낳아서 키워가며 살아야 될까요? 꼭 그렇게 살아야 행복한 걸까요? 세계는 넓고 문화는 다양하고 사람도 많으며 80억이나 되는 사람 수만큼 다양한 인생과 다양한 행복이 공존합니다. 남녀간의 직업계를 예를 들면 성적으로 얼마나 다양한 취향과 즐거움이 존재하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무념무상 의무방어전만 하고 살아야 된다면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자신에게 맞는 행복을 찾아가기도 모자란 짧은 인생에 대부분의 사람, 특히 한국 사람들은 남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그런 요소만이 행복일 거라 착각하며 자신도 모르게 불행에 빠져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몇몇 경험을 통해 제 행복이 뭔지 찾아냈고 제 행복을 위해 뭘 포기하고 뭘 선택해야 되는지 저와 같은 행복을 바라고 함께 살아갈 반려자의 기준도 찾았어요. 자녀를 포기했고 반려동물을 선택했습니다. 자식을 낳고 양육하고 교육시키며 성인으로 키울 때까지의 스트레스와 막대한 비용 대신에 그 돈으로 반려자와 더 좋은 모터홈으로 더 다양한 여행을 하며 노후를 보내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물론 언젠가 반려동물이 제 품을 떠나는 것도 각오를 했고요. 주거 공간인 집으로서 아파트를 포기하고 모터홈을 선택했어요. 이웃과의 마찰, 주차 스트레스, 막대한 빚더미, 주소지에 묶인 족쇄. 대신에 언제든 어디로든 떠날 수 있고 비교적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기변하거나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자유로운 모터홈을 갖고 있죠. 자녀도 없고 아파트도 없지만 그래도 함께 있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성이 있다면 그런 여성을 찾는 게 제 목표이고 살아갈 이유라는 거예요. 혹 그런 여성을 찾아 함께 살더라도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며 살아갈 방법을 찾아 나갈 겁니다. 결혼이나 혼인 서류나 양가 부모라던가 자녀 양육 같은 족쇄에 묶이지 않아도 오로지 서로와 각자의 행복만을 위하며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 말이에요. 저는 제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배움과 깨달음이 남는 관계를 겪어봤기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경험이 가능했던 이유는 비록 제 외모가 못생기고 키도 작고 모자랄지언정 이성을 대할 때 외모나 취향이나 이상형이나 조건 같은 걸 전혀 따지지 않고 기회가 생기면 일단 직진하고 보는 성격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그 관계가 좋은 경험인지 안 좋은 경험인지는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만나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어요. 외로운 남자든 외로운 여자든 짝을 찾기 위해 뭐든 할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만난 계기가 모임이든 직장 동료든 소개팅 앱이든 헌팅 포차나 클럽이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이 영상을 보고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여자들은 안정적인 집과 수입을 가진 남자를 만나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려서 살고 싶어 할 텐데 그런 걸 포기하면서까지 저를 만나겠다는 여자를 과연 찾을 수 있겠냐고 말이죠. 가능하겠냐? 힘들 텐데? 불가능할걸? 이딴 생각을 하고 살았다면 저는 진작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 넓은 세상에 이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 딱 맞는 한 사람을 찾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순간 저는 제가 살아갈 이유와 살고 싶은 이유와 제 인생을 포기하는 겁니다. 남들이 짓거리는 헛소리를 믿고 지 인생을 포기하는 놈이었다면 굳이 세상을 살아갈 필요가 있나? 그렇게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살아야 할 이유와 살고 싶은 이유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하여 라는 좀 더 심오한 주제로 다음 이야기 준비해 오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보죠.